네, 안녕하세요. 제가 한숨 자고 일어났습니다. 커피가 나가지고 실핏줄이 좀 터져가지고요. 면봉 끝에다 바세린을 좀 발라서 일단 그 지혈을 좀 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보면 좀 보기 흉할 거예요. 근데 커피가 계속 나가지고 그 흉하더라도 지금 그 리더스 기술 투자 때문에 여러분께 급하게 좀 전달 사항들이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리더스 기술 투자가 오늘 20% 마이너스 했어요. 오늘 하락률 순위 2등입니다.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종목 중에 하나죠. 지금 394원, 한 400원까지 떨어졌네요. 액면가가 500원짜리죠. 네이버 토론방에 들어가 봤더니 뭐 완전히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네요. 족같다. 뭐 감사 보고서가 안 나온다. 무슨 투자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차렸죠. 양아치 상장회사. 뭐 한강 가야 된다. 개 족같네. 뭐 이런 내용들. 애미 없는 주식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코스닥은 원래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이에요. 또 한 10억 가지고 있다가 한 3억까지 떨어졌다 또 10억 가는 것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게 코스닥입니다. 전제 조건은요, 상패가 되느냐, 관리종에 가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는요, 제가 봐서는 살아있는 한 언젠가는 올라갑니다. 그냥 원칙적인 내용은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깊숙이 진입을 해서, 그럼 왜 이렇게 하락을 했고 또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지 아니냐, 이런 걸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지금 몸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양해하고 좀 들어주세요. 자, 일단 공시 내용부터 확인할게요. 자, 대표이사 박형준, 박승웅, 승욱. 그리고 현재 액면가는 500원이고요. 66% 정도 감자를 했네요. 세 주가 합쳐져 가지고 한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주식 수가 1억 3천만 주에서 4,300만 주 정도 되네요. 주식을 병합하는 문제는요, 제가 이전에도 주식 병합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다만 자본금 감소를 가져오는, 그러니까 감자를 동반한 주식 병합이 될 줄은 저도 사실상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결론적으로 따지면 자본금의 감소를 가져오는 이 감자도 사실상 자본 총계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주식수가 세 주에서 한 주로 줄어드는 대신에 주가가 위로 올라가서 시작하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감자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회사가 안 좋으니까 감자를 했다는 건 안 좋죠. 근본적으로 안 좋아요. 하지만 재무 구조가 안 좋은 것은 장사를 못해서 그런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재무 구조를 개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감자는 쓰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오히려 비합리적이에요. 주가는요, 논리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 그 플레이어들이 어떤 입장에 있느냐, 이걸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지. 감자를 했다고 해서 기업 가치가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진다? 그렇게 단정 지을 필요는 굳이 없어요. 기분은 나쁘겠지만, 기분 나쁜 것은 오늘 20%나 떨어졌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것 뿐이지, 지금 당장 회사가 상폐에 들어간다거나 관리 종목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감자를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로만 볼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건 제 생각이고요. 더구나 한 가지 중요한, 여기에서 팩트는요, 66% 감자예요. 그러면 3대1 감자예요. 세 주가 한 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조사해 보세요. 2대1 감자나 3대1 감자는요, 오히려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자본 잠식이 일어난 부분이 있잖아요. 딱 그 부분만 감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9월 달까지 자본 총계가 400억 정도 됐어요. 근데 손실이 12월 달까지 계산해 보면 한 150억 났죠. 그러면은 손실 자본 총계가 한 230억에서 250억 사이가 될 거예요. 이 230억을 정확히 감자를 시킨 거예요. 66%를. 그러면 이제 자본금하고 자본 총계하고 등가가 되는 거예요. 또 거의 비슷해지더라고요.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재매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 돈도 3월 달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자본 총계는 더 높아지죠. 거기에다 또 최대 주주가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그 유상증자 3자 배정 유상증자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3월 달에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재무는 확실히 개선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어떤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그 유상증자 해놓은 거라든가 14회차 그 재매각건이 이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누가 예단할 수 있겠어요? 얼마든지 취소될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봐서는 진행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재매각건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판단해 보시면 돼요. 감자 기준일이 4월 13일이에요. 왜 이렇게 기간이 늦냐고 그러면, 이거는 자본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임시 주총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 결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소액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진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한 2주 정도 거래가 정지됩니다. 이 기간이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거래가 정지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대1 감자한 부분, 주가가 높아져 가지고 최종 마지막 날 주가보다 3배 정도 높아져 가지고 거래가 되는 것은 5월 3일 날 거래가 됩니다. 하여튼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그러니까 상장이 거래가 시작되는 그 직전에까지 한 2주 정도 좀 지루하다는 거 외에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주식이 다시 거래가 되는데, 임시 주총, 주주총회 결의가 되는 그 날짜까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또 임시 주총이 만약에 특별 결의가 통과가 돼가지고 승인이 돼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거래 예정 기간인 4월 12일까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 이 부분을 예측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그 14회차하고 또 3자 배정 유상증자 최대 주주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 공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4월 12일부터는 거래 정지다. 5월 2일까지. 그리고 5월 3일 날 거래는 재개된다. 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임시 주총이 3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45일 후, 주총은 45일 전에 불려야 되니까 3월 30일 날 주총을 한다. 여기에서 소액 주주들이 동의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감자가 승인이 되거나 안 되거나 그래요. 저는 감자가 승인이 안 되는 경우는 그거 못 봤어요. 이런 경우는 감자 승인이 오히려 회사에 좋기 때문에 승인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주가를 올리려고 할까 내리려고 할까, 이런 그 이해관계만, 그러니까 회사 측,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주포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제 주식을 어떻게 핸들링 할 것인지, 이제 이 부분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조금 이따요. 그리고 공시,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악재, 감자라는 악재, 근본적으로는 악재죠. 이 감자라는 악재가 나오기 전에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했을까? 주식 재매각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대목이에요. 통상적으로는요, 아니 감자 할 회사인데 누가 감자 전에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하겠어요? 누가 이 회사 주식을, 그 풋옵션으로 들어온 주식을 누가 재매각해서 이 주식을 가져가겠어요? 감자 할 회사라면, 감자 할 줄 알았으면 이거는 그 물릴 수밖에 없죠. 뭐 딜이 삑사리가 나가지고 철회가 된다든가 취소된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해관계를 자세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기억이 아물아물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커피를 굉장히 많이 흘려가지고요, 지금도 좀 제가 몽롱해요. 자, 볼게요. 자, 재매각건부터 한번 볼게요. 그게 중요하니까요. 자, 원래 이 재매각건은요 13회차하고 14회차죠. 근데 2월 1일 날 넣기로 돼 있었는데 이것이 3월 7일로 조금 미뤄졌어요. 자, 3월 7일에 집중해 보자고요. 3월 30일 날 주총을 열죠. 특별 결의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그 전에 납입이 된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이때도 연기를 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때는 연기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연기를 2번인가 했기 때문에 이제는 철회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납입하는 것이 최대주주거든요. 정정을 해가지고 최대주주가 납입한 걸로 되어 있는데, 금감원에서 아마 조사를 나올 거예요. 왜냐 그럼 M&A라는 것은 어찌됐건 간에 기업과 기업, 이 기업과 기업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살 때를 제외하고는 어찌됐건 M&A는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인하는 조건으로서 재매각도 진행이 됐던 것이고, 재매각은 중요하죠. 자본금을 확충하는 거니까. 자본 잠시가 연관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게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 M&A가 승인이 된 거라고, 종합적으로 그런 판단으로 승인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재매각 건은요 280억 정도였죠. 여기 금액이 이제 기억이 나네요. 권면 총액이 280억 정도예요. 자,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513억이에요. 280억이면 50% 정도가 넘어가는 금액이잖아요. 원래는 시가총액이 한 900억 되면 한 33% 이 정도 되는 거였는데, 어찌됐건 이
이 정도 지분이면 최대 주주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는 누가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 김영석이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이 전 최대 주주. 근데 회사에서 취득을 했다가 다시 재매각을 한 거거든요. 자,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곧 있으면 악재가 발생할 상황인데 회사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지기들은 알고 있겠죠. 본인들이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지기들은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악재를 터뜨리기 전에 이런 딜을 했어요. 물론 다 자기들 아는 사람들끼리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이 딜을 안 하겠죠. 아니 지금 주가가 400원이잖아요. 근데 이건 500원에 재매각을 하는 거거든요. 액면가에. 이제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세주로 병합을 하게 되면 요 주가에 뭐 조정이 있는 거 아니냐, 3분의 1 토막이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액면가는 500원 그대로예요. 주식 수만 병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280억 정도 물량을 지분으로 가져갔는데 주식 수는 예를 들어서 3만 주였다 그러면 만 주로 줄어들겠죠. 주식 수는 줄어들고 액면가는 500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상 변화는 없어요. 자, 여기 보면 인수자가 더 헤드 조합, 이하경이, 원창실업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는요, 이하경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이거 전부 다 이 그룹 내에서 뭔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여기서 관련이 있다 그래 버리면은 또 뭐 확정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관련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겠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확인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이하경, 그리고 원창실업, 그리고 더 헤드조합 뭐 이렇게 돼 있는데 500원에 가져가는데 지금 주가는 400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돈이 납입하기 전에 이게 지금 삑사리가 예를 들어서 딜이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500원인데 400원까지 주가가 떨어져서 그럼 내가 가져온다 그러면은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취득할 때 재취득을 할 때 회사 입장에서 280억이 취득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감자를 해요. 그리고 나서 회사에 문제가 돼갖고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280억짜리를 200억에 넘겨줄 수 있을까요? 80억의 갭이 생기는 상황인데 그렇게는 못하죠. 그럼 주주들이 고소하죠. 회사 돈이 280억이 들어가서 가져왔는데 80억을 손해보고 누구한텐가 이 주식을 준다 그러면 이것저것을 떠나가지고 배임이에요. 배임. 회사에 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280억에 가져왔으면 최소한 280억에 누구한테가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배임 때문에 감자를 하건 뭔 지랄을 하건 간에 이거는 280억 이상을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는 무슨 수작을 부리고 싶겠지만 이 딜은 이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철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소각해야죠. 원래 기본적으로 전환사채를 다시 취득했을 때는 소각하는 게 맞잖아요. 원래 그게 원칙이에요. 방법이 재매각 아니면 소각인데 재매각은 280억 이상으로 무조건 받아야 되고 지기들이 감자를 했건 뭘 했건 그러면은 한 주당 가격이 어찌됐건 500원이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세 주가 한 주가 됐건 뭘 했건 뭐 10주가 한 주가 됐건 간에 액면가 500원 총 금액 280억 이제 주식수가 280 주식수가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다음에 시작할 때 주가는 그 3배로 뛰어가지고 곱하기 3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런 외형적인 문제는 그대로다. 그리고 딜은 진행될 것이다. 왜? 안 그러면 소각해야 되니까. 연기? 벌써 두 번째 연기했어요. 이번 딜이 안 되면 있잖아요. 소각해야 돼요. 물론 어떤 편법을 써가지고 또 어떻게 연기할 수도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요. 금감원에서는 이런 거 잘 안 봐줍니다. 특별히 좋은 조건을 가져와가지고 주주들한테 선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담당자를 납득시키지 않으면 대부분이 두 번 정도 연기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철회를 하는 게 맞아요. 철회는 이꼬르 소각. 우리한테 나쁜 거 없죠. 소액 주주들한테. 자,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건 280억 회사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본 총계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지금 감자해서 일단 자본 잠식은 해결이 됐죠. 이걸로. 그 다음에 돈이 280억이 들어와요. 그럼 회사 재무구조는 일단 무조건 좋아진다고 봐야 돼요. 자, 문제는요. 이게 3월 주주총회 되기 전에 이 돈이 들어와요. 주주총회. 우리가 소액 주주로서 가가지고 우리 감자하지 말자. 이걸 결정하는 거란 말이죠. 주주총회에 가서 우리가 위임을 하든가 어쩌든가 해가지고 의사표시를 할 때 회사에서 감자를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웬만하면은 동의를 해주는 게 맞잖아요. 회사에 오히려 그게 더 나으니까. 상패되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뭘 알 수 있냐 그러면 자, 이 재매각을 해갖고 간 인수자가 회사하고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내 추측에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딜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드는 거고, 딜이 안 되면 어차피 소각해야 되니까 딜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주총 전에까지 주가는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를 막 인수했어요. 카나리아 바이오 M이 막 인수를 했는데 주총에서 부결이 나면, 예를 들어서 꼭 이 안건이 아니라도 주총에서 부결이 나면 경영권 장악이 어려워져요.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영자들 입장에서요, 이사회에서 통과한 것이 주총을 통과하느냐 못하느냐는 자존심 문제예요. 이제 이건 자존심 문제 차원으로 떠나가지고, 자, 그러면 소액 주주들이 기분이 나빠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내 평단이 600원이야. 근데 갑자기 400원이 됐어. 감자를 했으니까 그 원인 때문에 400원이 됐어. 그러면 기분이 엄청 나빠지죠. 주총에 가면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럴 때 보면은요, 물론 제 생각하고 다른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은요, 이런 경우 주체자, 그러니까 최대 주주 쪽 입장에서 보면 주가가 올라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주주들이 손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 600원이야. 600원은 내 평단인데, 주총에 가서 기분 좋게 가서 너희들 밀어줄게, 이렇게 되려면 통상적으로는 주가가 올라주는 것이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매각건뿐만 아니라 또 최대 주주가 유상증자도 하잖아요. 자, 이건 280억이죠. 일단 주총 전에 돈이 들어오고요. 안 그러면 소각입니다. 자, 여기 이제 공시죠. 유상증자 결정 제3자 배정요. 이게 마지막 거 정정 공시 같은데요. 자, 정정 후에 어센딩 플로우에서 카나리아 바이오로 바뀌었습니다. 납입자가요. 납입 날짜는요, 액면가는 그대로 500원이고요.
이 신주 발행 금액입니다. 500원이. 지금 주가는 400원입니다. 115억 정도 되고요. 115억. 납입 날짜가 귀신 같네요. 3월 31일이네요. 3월 31일. 애들이 이거 다 계획하고 있었다니까요. 납입 날짜가 3월 31일이에요. 그러면 주총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잠깐만요. 주총이 3월 30일. 주총 끝나고 나면 바로 납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해가 되시죠? 2월 1일 날 납입할 수도 있었던 건데 이놈들이 주총 끝나고 나서 납입을 하려고 주주들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기본적으로 주주총회 전까지 주가가 조금 올라가 있으면 주주들이 조금 기분이 완화가 되죠. 우호적으로 되죠. 회사, 야 경영진 니기들 바꾸고 나니까 니기들 밀어줄게 그러면서 동의를 해줄 확률이 많죠. 회사에 기본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상패 관리 종목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동의해줄 확률도 많은데 회사 입장에서 임시 주총 열어가지고 아무래도 소액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분량이 많으니까, 유통 물량이 많으니까 불러가지고 임총을 3월 30일 날 하고 3월 31일 날 유상증자 최대 주주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납입을 합니다. 그럼 일단 그림이 좋아지잖아요. 자, 첫 번째로 감자했죠. 두 번째는 재매각 500원에 하죠. 기본이 500원이에요. 지금 400원이에요. 어찌됐건 관성적으로 500원까지는 500원에 이 많은 물량을 가져가는 놈이 있다는 것은 뭔 이유가 있으니까 500원에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500원에 최대주가 유상증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 이 400원이라는 이 금액은 굳이 겁먹을, 감자를 했다고 해서 이게 회사 외형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억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요. 여러분이 한번 조사해 보세요. 2대1 감자라든가 3대1 감자가 허재인지 악재인지 여러분이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진짜. 공부잖아요. 우리가 평생 주식을 해야 되는데. 아까 네이버 토론방에 나온 사람들은요. 아마 저 사람들 그냥 막 질러도 되는 거 아닐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타임라인을 대충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이건 제 예측입니다. 무슨 주식이라는 것이 제가 경험한 것, 제가 아는 것 내에서 예측하는 수밖에 없어요. 틀리더라도 예측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최소한의 대응이 되니까요. 자, 3월 30일 날 주총이 있어요. 3월 30일 날 주총. 그리고 지금은 2월 16일인데 주가는 왕창 떨어졌어요. 20%. 근데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걸 한번 추이를 봐보세요. 이거 분봉이거든요. 3분봉이에요. 3분봉인데 처음에는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들이 처음에는 없습니다. 근데 2시쯤 되니까 거래량이 약속한 듯이 나와요. 거래량이. 그러니까 평균 단가가 한 4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거래량이 2시부터 3시 사이에 주로 터지거든요. 거래량 여기 보이시죠? 거래량. 다른 때는 거래량이 별로 없었어요.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거래량이 나왔는데 지금 봐서는 개미들이 좀 던지고 외국인들이 샀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얘들은 그냥 이렇게 정리할게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증권주라든가 이런 데 막 깊이 관여를 하지, 리더스 기술투자 얘들한테 외국인들이 솔직히 배당을 받으려고 투자하겠어요. 왜 얘들한테 투자하겠어요. 대한민국에 좋은 기업들이, 코스피, 코스닥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2차 전지주도 아니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관리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 종목이.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파고 들어가지고 계좌를 뒷단에 누가 있냐 물어보면 뭔가 이 그룹,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그룹 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계좌들인 거예요. 다들. 제 추측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 하락, 그리고 감자, 이 중간에 지금 감자가 이루어지죠. 근데 2월 16일 전에 이미 재매각건 500원짜리, 요것은 외형적으로 변함이 없다고, 그대로 진행되거나 소각되거나, 그러니까 진행될 거라고 판단한다, 예측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유상증자도요, 아까 보셨죠? 115 최대 주주가 하는 거예요. 최대 주주가 이걸 처리하겠어요? 이거 정정공시 나간 거예요. 이미 2번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것도 다음에는 연기가 없어요. 처리해야 돼요. 근데 주총 바로 다음날 납입하는 걸로 돼 있어요. 아니, 이거를 만약에 주총이 되기 전에 처리를 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주들 감정을 건드려 가지고 이 감자건이 잘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찌됐건 주총에서 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20%나 떨어졌는데 여러분들 지금 감정이 어떻게 된 상태인지는 저도 이해를 해요. 근데 20% 하락했다는 것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주변 정황들, 그러니까 2월 26일 이전에 재매각건이 있었고 유상증자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느닷없이 감자가 나와. 그러면 재매각건하고 유상증자건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주총 바로 다음날 납입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 두 건 전부 다 철회 아니면 소각이에요. 그러니까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예측이에요. 그럼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되겠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30일 날 주총 전에까지는요, 주가가 올라가 주는 것이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좋아요. 능력이 있다면 올릴 것이고 능력이 없다면 못 올리겠죠. 이건 예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 카나리오 바이오 M인데 그 이제 두고 봐야 알겠지만요, 이렇게 주가를 좀 올릴 것이고, 다만 3월 30일 주총이 끝나고 나서부터가 문제예요. 주총이 끝나고 나서 4월 12일이었죠.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기억으로는 4월 12일부터 5월 3일까지인가요? 5월 3일까지가 거래 정지, 5월 2일까지 거래 정지죠. 요 구간은 거래 정지 기간이니까 상관이 없고요. 그러면 3월 30일부터 4월 12일 약 10일 정도, 그러니까 한 8거래일이나 9거래일 되겠네요. 이 8거래일 정도의 주가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주총 끝나가지고 감자는 이미 돼버렸고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제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 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냥 제 예측은 틀리더라도 하는 거예요. 틀리더라도. 자, 3월 30일부터 4월 12일까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 시나리오를 거창하게 하나 써야 돼요. 뭔 시나리오냐 그러면, 저는 여기서부터 4월 12일 사이에 조금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근거는 뭐냐 그러면은요, 작은 바퀴로 10바퀴 구르는 것보다 큰 바퀴로 2바퀴 구르는 것이 훨씬 표시도 덜하고 변동성도 덜하고 목적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재무 구조가 좋아진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관리 정보가 안 들어가지, 상패 안 되지, 자본금 감소됐지, 거기다 돈은 들어와가지고 재무 구조는 좋아졌지, 이 부분이 반영이 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는 상승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는 이유들 중에 방금 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 바퀴가 작은 걸로 10바퀴도 구르는 것보다 바퀴가 큰 걸로 2바퀴 구르는 것이 낫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자,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많을 때요. 주가 변동성이 많을 때. 예를 들어서 체격이 작아요. 1,000원짜리가 2,000원 되면은 100% 올라버린 거잖아요. 근데 금액으로 따지면 한 주당 1,000원 오른 거예요. 100% 올라봐야. 1,000원에서 2,000원 됐으니까 1,000원이 더 오른 건데 100% 오른 거예요. 그럼 등치가 커요. 바퀴가 커. 10,000원이 됐어. 1,000원짜리가. 그러면 10,000원짜리는 반 바퀴만 굴러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원에서 2,000원이 된 것은 100%가 오른 거예요. 100%. 그러면 금감원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아, 이 새끼들 작게 나고 있구나. 감시를 하잖아요. 투기 종목, 한기 종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의 종목, 뭐 이런 걸 준단 말이에요. 1,000원짜리에서 2,000원짜리가 되면. 근데 이게 바퀴가 갑자기 커졌어요. 어떤 과정이건 지금 뭐 이렇게 병합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1,000원짜리가 갑자기 10,000원짜리가 돼서 주식이 한 주당. 그럼 10,000원짜리를 100% 올리면은 10,000원짜리가 동그라미 하나 더 붙으면 얼마죠? 아니, 2배 오르면은 20,000원이 되쳐요. 20,000원. 10,000원짜리가 20,000원이 됐다 그러면 100% 오른 거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10,000원이 추가된 거잖아요. 똑같은 퍼센테이지인데 100%인데 10,000원이 불어난 거잖아요. 변동성이. 1,000원에서 2,000원은 1,000원이 불어난 거고 10,000원에서 20,000원이면 10,000원 동그라미 하나 더 붙다고 10,000원이. 근데 퍼센테이지로는 100%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퀴가 큰 바퀴가 된다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100% 올리면 금감원에서 야, 관심 있게 보면서 너 앞으로 조심해 이렇게 되는데 변동성이 심해지니까 바퀴 자체를 10,000원짜리로 바꿔버리면 이놈은 그냥 반 바퀴만 돌려도 10,000원짜리를 15,000원으로 올렸다고 그래요. 그럼 50% 상승한 거잖아요. 50%. 하나는 1,000원 겨우 올렸을 뿐인데 변동성으로는 100%고 바퀴를 큰 걸 달아. 10,000원짜리를 달면 얘는 그냥 5,000원을 올렸는데 실제로 1,000원일 때 이 1,000원보다 벌써 1,000원 올리는 거고 10,000원짜리 5,000원 5배가 차이가 나잖아요. 1,000원보다 5,000원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근데 퍼센테이지 변동성으로 따지면 50% 변동성밖에 없잖아요. 좀 생소한 얘기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주포라든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주식이 막 1000% 올랐다 하는 것보다 어느 주식이 100% 올랐다 50% 올랐다 그러면 훨씬 금감원에서 제재하는 게 좀 부드러워지잖아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재무구조가 좋아진 부분도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되지만 주포가 있는지 없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주포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도 디자인을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타임라인 다시 한번 정해볼게요. 자, 2월 16일이 오늘이에요. 오늘인데 주가가 떨어졌어요. 20% 떨어졌어요. 그러면 재매각권하고 유상증자를 하는 애들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안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야 될 금액보다 주가가 더 떨어졌으니까 이거 안 좋아요. 근데 재매각권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액면가가 그대로 가기 때문에 변하는 건 없다.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매각하지 않으면 소각해야 돼요. 우리한테 나쁠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유상증자는 어때요? 주총 바로 다음 날이 납입이래요. 한번 연기를 시켜가지고 요 주총하고 딱 맞춰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냥 납입하려고 취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연의 일치로 이런 일들이 꾸며진 게 아니라 감자 딱 45일 주총 3월 30일 그리고 3월 31일 날 납입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자, 날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카나리오 바이오 M으로 유상증자가 바뀌었죠. 납입 날짜. 아, 제가 지금 머리가 약간 지근지근거리고 좀 아파요.
자, 나비빌 2023년도 지금 올해 맞죠? 3월 31일 맞네요. 추첨 바로 다음날.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이 주가 흐름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내 말 중에 어떤 말이 틀렸다, 또 이것은 또 여러분들 생각은 좀 다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뜯어 맞추면 돼요. 어차피 제가 항상 옳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태가지고 그러면은 내일 거래 재개되면은 400원이라도 손절해야겠다, 아니면 저 이영수가 하는 말이 그래도 조금 일리는 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뭐 조금 더 기다려 볼까, 뭐 이런 판단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버튼은 여러분이 누르시는 거예요. 제가 거듭 항상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판단을 안 하는 것보다는 판단을 하는 게 좋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실 것 같길래 좀 급하게 영상을 원고도 없이 뭣도 없이 그냥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 말을 참고하시고요. 또 오늘이 목요일이네요.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면 어떤 결과가 좀 나오겠죠. 아마 주가는 순식간에 안정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면 돼요. 아까 제가 유상증자건하고 재매각건, 이것이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이것은 조금 제 주관적인 거지만 3대1 감자를 할 경우에는요, 오히려 주가에 긍정적일 때가 더 많았다, 확률적으로. 믿거나 말거나요.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한테 제 말을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직접 검증도 한번 해보시고 제 말이 틀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내려갔잖아요. 지수가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어제 영상을 짧게 하나 올렸다가 오늘 같은 일이 또 벌어질 것 같아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다가 삭제를 했어요. 그냥 차라리 일요일날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자 그래가지고. 급한 일이 있으면 제가 중간에 또 영상을 찍고요. 안 그러면 일요일날 강의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흉측한 모습으로 면봉 꽂고 방송을 해서 죄송합니다.